어머니, 목 축이세요. 방금 다렸어요. 수정과가 왜 쇳맛이 나? 쇳맛이요? 병원. 냄새 같은 맛. 내가 넣은 거 뭐야? 몸에 좋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필요한. 나한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진실이야. 추석 한 방울의 진실이 가족을 갈라놓고 다시 잇는다. 사연로드 시작합니다. 충남 공주의 한 전통 한옥이 분주하다.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로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 있다. 기익. 대문이 열리며 지은이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선다. 48살의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 조심스럽다. 어머니 왔어요. 대청마루에서 영숙이 일어난다. 72살, 곧은 허리에 단정한 한복 차림새. 하지만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 그래, 왔구나. 지은이 상자를 마당에 내려놓는다. 쿵! 소리가 나자 마당의 닭들이 꼬꼬댁 소리를 낸다. 추석 준비물이에요. 송편소며 나물이며. 지은이 상자를 열며 설명한다. 그때 영숙이 상자를 받으려다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진다. 보라색 멍이 손등을 덮고 있다. 작은 바늘 구멍들이 점점이 박혀 있다. 지은의 시선이 그곳에 멈춘다. 어머니 손이. 아, 이거 그냥 부딪힌 거야. 영숙이 황급히 소매를 내린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까지는 숨길 수 없다. 수저를 들여다 철컹 소리와 함께 떨어뜨린다. 타박타박타박. 민규가 현관으로 들어온다. 50살의 아들은 늘 그랬듯 집안의 중재자다. 엄마, 지은아, 잘 지냈어? 응, 그래. 영숙의 대답이 힘없다. 민규가 어머니를 자세히 본다. 지난번보다 확실히 야위었다.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지은이 부엌으로 향하며 영숙의 뒷모습을 본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다. 여보, 어머니 많이 편찮아 보이시네. 부엌에서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러게. 병원은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민규가 고개를 끄덕인다. 영숙이 화장실로 간다. 기익. 문이 열리고 닫힌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이 초췌하다. 시선이 거울 모서리로 간다. 오래된 거울의 틈 사이로 흰 종이 조각이 살짝 보인다. 똑똑똑.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금방 나간다. 영숙이 서둘러 나온다. 저녁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철컹. 또 영숙이 수저를 놓친다. 어머니 손에 힘이 없네. 지은이 빠르게 수저를 주워 닦아준다. 그 과정에서 지은의 손등에 있는 오래된 흉터가 드러난다. 화상을 입은 듯한 자국이다. 영숙의 눈빛이 그 흉터에 머문다. 지은아, 손 다친 건 언제였지? 아, 이거요? 작년에 약재 다리다가. 약재? 지은이 잠시 머뭇거린다. 어머니 몸보신 하시라고 친정 엄마가 주신 거예요. 한약재 다리다가 실수로. 영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표정이 미묘하다. 윙, 윙. 누군가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밤이 깊어간다. 영숙이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있다. 달빛이 그녀를 비춘다. 내일이면 다들 모이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가슴팍에 손을 얹는다. 뭔가 깊은 걱정이 스며 있다. 쿨럭쿨럭. 기침이 나온다. 손으로 입을 막지만 붉은 핏방울이 손바닥에 묻어난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구나. 한숨을 길게 내쉰다. 부엌에서 지은이 내일 쓸 재료들을 정리한다. 냉장고에서 수정과 재료를 꺼낸다. 계피, 생강, 곶감. 어머니가 수정과를 좋아하시는데
재료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때 작은 유리병을 꺼낸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다.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약재. 병을 들여다본다. 친정 어머니의 유언대로 시어머니의 기력 회복을 위해 조금씩 섞어드리고 있는 것이다. 똑똑똑. 시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른다. 지은이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냉장고에 넣는다. 새벽. 영숙이 화장실에 간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본다. 다시 거울 모서리의 종이 조각을 본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빼낸다. 이게 뭐지? 종이를 펼친다. 편지의 일부분이다. 글씨가 희미해서 완전히 읽기 어렵지만 몇 글자가 보인다. 마지막 길을. 영숙의 얼굴이 굳어진다. 마지막 길이라니. 머릿속에 어떤 불안한 생각이 스민다. 쾅! 화장실 문이 닫힌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다. 꼬꼬댁 꼬꼬댁. 발구름 소리와 함께 해가 뜬다. 추석이에요. 지은이 영숙의 방문을 두드린다. 응. 일어났다. 목소리가 힘없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하다. 부엌에서는 이미 추석 준비가 한창이다. 촉촉촉. 칼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린다. 형수님, 나물 무침 제가 할게요. 시누이 미경이 앞치마를 두른다. 고마워, 미경아.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명절의 활기가 집안을 가득 메운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기운이 없다. 식탁에 앉아서도 자꾸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철컹, 또 철컹.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자 준호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냥 손에 힘이 없어서. 지은이 빠르게 다가간다. 어머니, 수정과 드실래요? 기운 나실 거예요. 수정과?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지은이 미리 준비한 수정과를 가져온다. 붉은 빛깔이 곱다. 향긋한 계피 냄새가 퍼진다. 영숙이 컵을 받아든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어머니? 아니야, 맛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는 의욕이 스민다. 어디서 맛본 듯한 쓴맛. 병원에서 링거를 맞을 때의 그 이상한 뒷맛과 비슷하다. 윙, 윙. 또 누군가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영숙이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누구 전화야? 모르겠네요. 가족들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점심시간. 차례상이 완성되었다. 자, 이제 차례 지내자. 민규가 향을 피운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시죠? 가족들이 돌아가며 절한다. 영숙이 절을 하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한다. 어머니, 민규가 황급히 부축한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다. 어머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사촌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괜찮다고 했잖아. 영숙이 짜증스럽게 대답한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간다. 그럼 우리도 가볼게요. 고생했어, 지은아. 안녕히 가세요. 지은이 인사하며 배웅한다. 저녁 무렵. 이제 영숙, 민규, 지은, 손자 준호만 남았다.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게임 좀 할게요. 준호가 자리를 뜬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는다. 영숙이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지은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뒷정리에 바쁘다. 지은아. 네, 어머니. 그 약재 말이야. 네. 친정 어머니가 언제 주신 거야? 지은이 잠시 손을 멈춘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어머니 건강을 챙기라고. 어떤 약재인데? 몸보신에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삼이며 당귀며.
영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는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윙, 윙.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이 없다. 여보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진다. 누구였어? 민규가 묻는다. 모르겠어요. 말도 안 하고.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하지만 영숙은 그 전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뭔가 수상하다. 밤이 깊어간다. 영숙이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쿨럭쿨럭. 또 기침이 나온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는다. 붉은 핏방울이 묻어난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지은이 자신의 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편지 조각의 내용이, 아니야 설마.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똑똑똑. 시계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발구름 소리에 영숙이 잠에서 깬다. 온몸이 무겁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다. 이제 정말 한숨을 내쉰다. 부엌에서 지은이 아침 준비를 한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영숙이 식탁에 앉는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간다. 영숙이 재빨리 화장실로 향한다. 끽. 문을 닫고 잠근다. 거울 뒤 틈새에서 다시 그 편지 조각을 꺼내본다. 마지막 길을 도울 수. 마지막 길. 얼굴이 창백해진다. 혹시 지은이 자신의 병을 알고 있는 걸까? 혹시 자신을 편하게 보내려고? 아니야. 설마. 하지만 상황들이 자꾸 연결된다. 수정과의 이상한 맛. 지은 손등의 화상 흉터. 약재를 다리다가 다쳤다는 말. 그리고 이 편지. 쾅.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온다. 거실로 나가니 지은이 청소를 하고 있다. 지은아. 네, 어머니. 영숙이 지은을 자세히 본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친정 어머니 편지 같은 건 없어? 편지요?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약재 주실 때 뭔가 메모나. 아, 그냥 몸보신 하라고만 하셨어요. 지은의 대답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점심시간. 어머니, 식사하세요. 응. 영숙이 식탁에 앉는다. 철컹. 또 수저를 떨어뜨린다. 어머니, 손에 힘이 많이 없으시네요. 그러게.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됐어. 영숙이 짜증스럽게 말한다. 그때 민규가 들어온다. 엄마, 지은아, 점심 맛있게 먹어. 민규야. 영숙이 아들을 부른다. 네. 너 혹시 내가 많이 아프다는 거 알아? 네. 왜 그러세요? 민규가 당황한다. 지은이가 뭔가 말한 적 있어? 뭐요? 민규와 지은이 서로 눈을 마주친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은이 다가온다. 아니야. 그냥. 영숙이 말을 흐린다. 오후가 되자 영숙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다. 이걸로 진실을 밝혀야겠어. 눈빛이 결연해진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은이 말을 건다. 그냥. 민규가 어머니를 본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상하다니? 평소랑 다르시잖아요. 영숙이 심호흡한다. 이제 결심할 때다. 민규야. 네,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가족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된다.
뭔 얘기인데요? 지은이 묻는다. 영숙이 지은을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사흘. 네, 사흘 안에 진실을 밝히겠어. 진실이요? 민규가 의아하게 묻는다. 영숙이 일어선다. 그때까지는 그 수정과 마시지 않겠어. 지은의 얼굴이 굳어진다. 어머니 무슨 사흘 후면 알게 될 거야. 영숙이 방으로 들어간다. 쾅! 문이 닫힌다. 거실에 남겨진 민규와 지은이 서로를 본다. 여보,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모르겠어. 요즘 좀 이상하시긴 해. 지은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스민다. 밤이 깊어간다. 영숙이 침대에 누워있다. 사흘. 그 안에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 만약 정말 지은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그 편지와 수정과의 이상한 맛은 뭘까? 똑똑똑. 시계 소리가 밤의 정막을 가른다. 사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챕터 4 첫 번째 반격 이튿날 아침. 꼬꼬댁 꼬꼬댁. 발구름 소리와 함께 해가 뜬다. 영숙이 화장실에서 편지 조각을 다시 꺼낸다. 마지막 길을 도울 수. 이게 증거가 될 거야. 조각을 꼭 쥔다. 거실로 나가니 지은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대답이 차갑다. 아침 드세요. 됐어. 어머니. 지은이 다가오려 하지만 영숙이 손을 든다. 가까이 오지 마. 지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친다. 그때 민규가 일어난다. 엄마, 지은아, 좋은 아침. 민규야, 잠깐 얘기 좀. 영숙이 아들을 부른다. 뭔데요? 영숙이 편지 조각을 꺼낸다. 이걸 봐. 이게 뭐예요? 민규가 편지를 본다. 당신의 마지막 길을 도울 수 있어 감사. 뭔 소리야? 영숙의 눈빛이 진지하다. 지은이가 독을 탔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진다. 지은이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이라고 했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니, 민규가 당황한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과에서 이상한 맛이 났어. 병원 링거 맛이. 지은이 다가온다. 어머니, 정말 무슨 말씀을. 가까이 오지 마. 영숙이 소리친다. 민규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선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규야, 증거가 있어. 분명히 뭔가 들어있을 거야. 엄마, 설마 지은이가.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지은이 눈물을 글썽인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만해. 영숙이 지은을 노려본다. 이 편지도 봐. 영숙이 편지 조각을 흔든다. 이걸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화장실 거울 뒤에 숨겨져 있었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 이건 제가. 뭐? 내가 뭐? 아니에요. 저는 이런 편지 쓴 적 없어요. 민규가 편지를 자세히 본다. 엄마, 이 글씨체가 지은이 글씨 같지 않은데. 그럼 누가 썼겠어? 영숙이 흥분한다. 분명히 공모자가 있을 거야. 그때 지은이 다가와서 편지를 보려고 한다. 제가 한번. 만지지 마. 영숙이 편지를 뒤로 숨긴다. 그 순간 민규의 휴대폰이 울린다. 윙, 윙. 잠깐만요. 민규가 전화를 받는다. 네, 네. 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전화를 끊는다. 엄마, 우리 집 현관에 CCTV가 있어요. 영숙이 놀란다. CCTV? 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자고 하네요. 누가 뭘 가져왔는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CCTV에 다 나올 거야.
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영숙이 편지를 꼭 쥔다. 3일 후 CCTV 확인하는 날까지 지은이가 주는 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민규가 두 사람을 말린다. 엄마, 지은아, 진정해. 민규야, 너는 왜 지은이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CCTV 확인해 보면 다 밝혀질 거잖아요. 그래. 영숙이 손가락을 세게 든다. 3일. 엄마. 3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지은이 울음을 터뜨린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만해. 영숙이 방으로 들어간다. 쾅. 문이 세게 닫힌다. 거실에 남겨진 민규와 지은. 민규가 아내를 안는다. 지은아, 괜찮아. 여보, 나는 정말 그런 적 없어. 알아, 나는 믿어. 하지만 민규의 마음속에도 작은 의심이 스민다. 그 편지는 뭘까? 지은의 손등 흉터는? 그리고 CCTV에는 정말 뭐가 찍혀 있을까? 타박타박타박. 민규가 방으로 걸어간다. 지은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첫 번째 반격은 CCTV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 하지만 영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똑똑똑. 시계 소리가 긴장감을 높인다. 이제 이틀 남았다. 영숙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똑똑똑. 지은이 문을 두드린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됐어.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다. 민규가 다가온다. 엄마, 나예요. 끽. 문이 살짝 열린다. 민규야? 엄마, 며칠째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영숙이 문을 활짝 연다. 확실히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졌다. 민규야, 너는 정말 지은이를 믿어? 엄마. 대답해. 민규가 망설인다. 믿긴 하지만 그 편지 같은 건. 그렇지?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점심시간.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형님, 안녕하세요. 동서 미경이 들어온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지은이 대답한다. 며칠째 방에만 계신다면서? 네. 무슨 일이세요? 민규가 상황을 설명한다. 친척들의 얼굴이 놀란다. 독이라고? 설마. 하지만 편지도 있고. 편지는 어디서 나온 건데? 이야기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영숙이 방에서 나온다. 어머님. 친척들이 인사한다. 모두 왔구나. 영숙이 둘러본다. 어머님, 무슨 일이라고. 다들 앉아. 영숙이 거실 한가운데 선다.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 모두가 조용해진다. 지은이가 나를 독살하려 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진다. 어머님, 형수님, 친척들이 놀란다. 지은이 일어선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사실인데.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이 편지는 뭐야? 영숙이 편지 조각을 보여준다. 친척들이 편지를 본다. 마지막 길을 도와준다. 이건 좀. 그리고 수정과에서 이상한 맛이 났어. 분명히 뭔가 탔을 거야. 어머님, 설마. 동서가 지은을 본다. 지은아, 정말 그런 적 없지? 없어요. 저는 정말. 지은이 울음을 터뜨린다. 그럼 증명해봐. 영숙이 소리친다. 어머니. 민규가 나선다. 증명이 뭐가 어려워?
그냥 같이 마시면 되잖아.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왜? 독이 아니라면 괜찮잖아. 영숙이 지은을 노려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은이 참다 못해 소리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진다. 모두가 지은을 본다. 존댓말을 하던 며느리가 반말을 했다. 뭐라고 했어? 영숙이 위협적으로 묻는다. 아, 죄송해요. 너무 억울해서. 지은이 다시 존댓말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었다. 맞지? 본색이 나오네. 영숙이 친척들을 돌아본다.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지은이가 평소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친척들이 수군거린다. 지은이 절망한다.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증명해. 어떻게요? 지금 당장 수정과를 만들어서 내가 먼저 마셔. 영숙이 지은에게 명령한다. 어머니. 못하겠어? 지은이 부엌으로 간다. 떨리는 손으로 수정과를 만든다. 촉촉촉. 계피와 생강을 썬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자꾸 실수한다. 찰칵. 칼이 도마를 벗어난다. 조심해. 민규가 말한다. 지은이 간신히 수정과를 만들어 거실로 가져온다. 자, 이제 마셔봐. 영숙이 말한다. 지은이 컵을 든다. 한 모금 마신다. 맛있네. 더 마셔. 영숙이 재촉한다. 지은이 계속 마신다. 컵을 다 비운다. 어때? 아무렇지도 않지? 지은이 말한다. 그럼 나도 마셔볼까? 영숙이 다른 컵에 수정과를 따른다. 한 모금 마신다. 영숙의 표정이 바뀐다. 이상해. 맛이 다르네. 네. 아까 나한테 준 것과 맛이 달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럴 리 없는데. 분명히 다른 걸 넣었을 거야. 영숙이 확신한다. 친척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은아, 정말 아무것도 안 넣었어? 정말 아무것도. 그때 영숙이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뒤진다. 이게 뭐야? 냉장고 안에서 작은 유리병을 발견한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다. 지은아, 이게 뭐야? 영숙이 병을 들고 온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게 대답 못하겠어? 약재예요. 약재? 친정 엄마가 주신. 거짓말. 영숙이 소리친다. 이게 바로 독이야. 친척들이 웅성거린다. 정말 독인 것 같은데. 지은이가 숨기고 있었네. 지은이 무너진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민규마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다. 지은아,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여보. 지은이 남편조차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나가. 영숙이 지은을 가리킨다.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 당장 나가. 영숙이 소리친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린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나가, 나가. 영숙이 계속 소리친다. 민규가 아내를 말린다. 지은아, 일단 친정에 가 있어. 여보. 며칠 뒤에 다시 얘기하자. 지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짐을 싼다. 친척들이 지켜본다. 그런 며느리였는데. 사람을 겉으로는 모르는 거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은의 귀에 들린다. 지은이 집을 나선다. 타박타박타박. 쓸쓸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영숙이 승리한 것 같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멀었다. 오해는 더욱 깊어졌고 가족은 갈라졌다. 똑똑똑. 시계 소리가 불안함을 증폭시킨다. 과연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 지은이 집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끝으로 자막이 나타난다. 영숙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승리한 듯 보이지만 표정이 밝지 않다. 민규가 들어온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민규가 휴대폰을 꺼낸다. 엄마, 냉장고 병 라벨 사진 찍어 병원 영양팀에 물어볼게요. 그의 작은 시도가 결정적 단서가 된다. 지은이 없으니까 집이 썰렁하네요. 영숙이 민규를 본다. 아직도 지은이 편이야? 편이 아니라 그냥 이상해서요. 뭐가? 지은이가 정말 그럴 사람인가 싶어서. 영숙의 표정이 굳어진다. 증거가 있잖아. 그 편지 말인가요? 그래. 민규가 편지 조각을 다시 본다. 엄마, 이 편지 글씨체가. 뭐? 지은이 글씨체가 아닌 것 같은데. 영숙이 편지를 빼앗는다. 뭔 소리야? 지은이 글씨는 제가 잘 아는데 이거는. 그때 현관문이 열린다. 어머니, 지은이 들어온다. 너 왜 왔어? 영숙이 일어선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할 말? 네. 지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이걸 보세요. 오래된 편지 봉투다. 이게 뭐야? 제 친정 엄마가 남기신 편지예요. 지은이 편지를 펼친다. 여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영숙과 민규가 편지를 본다. 친필로 쓰여진 글씨다. 지은아,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 이 약재를 조금씩 드시게 해라. 당신의 마지막 길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게... 네, 제가 화장실 거울에 숨긴 편지는 이 편지의 일부였어요. 지은이 설명한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편지를 계속 읽어본다. 시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이 약재들을 정성껏 우려서 조금씩 섞어드리도록. 인삼, 당귀, 천마 등이 들어있으니 몸보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숙이 편지를 읽고 있다. 손이 떨린다. 그럼 독이 아니라 네, 몸에 좋은 약재예요. 지은이 냉장고에서 그 유리병을 꺼낸다. 이것도 그냥 약재 우린물이에요. 민규가 병을 본다. 정말? 네. 원래 써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서. 지은이 말을 잇는다. 그래서 수정가에 조금씩만 넣었어요. 영숙이 주저앉는다. 그럼 내가... 어머니. 지은이 영숙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저를 의심하신 건 이해해요. 지은아.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지은이 영숙의 손을 잡는다. 그런데 어머니, 왜 병원 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영숙이 고개를 숙인다. 그게... 어머니? 영숙이 어렵게 입을 연다. 나 병원 다니고 있어. 민규가 놀란다. 엄마, 무슨 병원이요? 암센터. 가족들이 충격받는다. 어머니, 췌장암이야. 말기라고 하더라. 영숙이 울음을 터뜨린다.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알고. 어머니, 지은이 영숙을 안는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어머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민규도 다가와서 어머니를 안는다. 엄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영숙이 오열한다.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지은이 영숙의 등을 토닥인다. 그런데 어머니, 그린 거 맛이 났다는 건 항암 치료 받을 때 그때 맛이랑 비슷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래서. 근데 정말 약재였구나.
영숙이 편지를 다시 본다. 친정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네. 네. 어머니를 정말 걱정하셨어요. 그때 민규가 뭔가 깨닫는다. 그럼 지은이 손등 흉터도. 네. 약재 다리다가 실제로 다친 거예요. 지은이 손등을 보인다. 어머니 몸보신용 약재를 다리다가 영숙이 그 흉터를 쓰다듬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족들이 서로 안는다. 그런데 영숙의 기침이 시작된다. 쿨럭쿨럭. 손수건에 피가 묻어난다. 어머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다.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집에 있고 싶어. 어머니. 지은아. 네. 그 약재 정말 효과 있을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친정 엄마가 직접 연구하신 거예요. 연구, 네. 한의학을 공부하셨거든요. 영숙의 눈빛이 밝아진다. 그럼 희망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몸에는 분명 좋을 거예요. 영숙이 지은의 손을 꼭 잡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지은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었다.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똑똑똑. 시계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지은이 영숙의 방에서 약재를 우리고 있다. 보글보글. 약탕기에서 약재 끓는 소리가 난다. 어머니, 약 준비됐어요. 고마워. 영숙이 침대에서 일어난다. 확실히 며칠 사이 얼굴색이 좋아졌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지은이 약을 시켜준다. 지은아. 네. 친정 어머니에 대해 더 얘기해 줄래? 지은이 자리에 앉는다.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한의학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셨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이런 약재 연구를. 네. 특히 암 환자들을 위한 면역력 증진 약재를요. 그때 지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두꺼운 노트다. 이게 뭐야? 엄마의 연구 노트예요. 영숙이 노트를 펼친다. 세밀한 글씨로 약재에 대한 연구 내용이 가득하다. 와, 대단하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지은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킨다. 췌장암 환자를 위한 면역 증진 약재. 영숙의 눈이 커진다. 이게, 네. 어머니 병을 위한 거예요. 페이지를 계속 넘긴다. 인삼, 당귀, 천마, 황기 등의 약재 조합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렇게 정확히 엄마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연구하신 거예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고마운 분이셨구나. 그때 지은이 휴대폰을 꺼낸다. 어머니, 이것도 들어보세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은아, 시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다. 이 약재들을 정성껏 우려서 조금씩 드시게 해라. 영숙이 놀란다. 이 목소리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해 두신 거예요. 녹음이 계속된다. 병원 치료와 함께 이 약재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약이니까. 영숙이 울음을 터뜨린다. 이런 마음으로. 네. 어머니를 정말 걱정하셨어요. 그때 민규가 들어온다. 엄마, 지은아, 뭐 하세요? 민규야, 이걸 봐. 영숙이 노트를 보여준다. 민규가 노트를 본다. 와,
이게 뭐예요? 장모님 연구 노트야. 영숙이 설명한다. 정말 대단하시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린다. 윙, 윙. 여보세요? 지은이 전화를 받는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누구였어? 병원이에요. 지은이 설명한다. 엄마가 기증하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영숙이 놀란다. 임상시험? 네. 엄마의 약제 연구가 의학적으로 검증받을 수도 있대요. 정말? 민규도 신기하다는 표정이다. 그럼 더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영숙이 감격한다. 그런 어머니 딸이 우리 며느리라니. 지은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도 너무 성급했어. 영숙이 지은의 손을 잡는다. 근데 지은아, 그 흉터. 영숙이 지은의 손등을 본다. 정말 아프지 않았어? 조금 아팠죠.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손자 준호가 들어온다. 할머니, 엄마 뭐 하세요? 준호야, 이리 와. 영숙이 손자를 부른다. 할머니 좀 어때? 좋아 보여요. 너희 엄마가 할머니를 살려주었어. 정말요? 준호가 신기하다는 표정이다. 영숙이 지은의 손등 흉터를 가리킨다. 이 흉터 봐. 할머니를 위해 다친 거야. 준호가 지은의 손을 본다. 엄마 아프지 않았어요? 안 아팠어. 지은이 미소 짓는다. 할머니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했거든. 준호가 지은을 안는다. 엄마 최고예요. 영숙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 그리고 지은이 보여준 그 사랑은 영숙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때 지은이 다시 휴대폰을 확인한다.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 병원 앱이 떠 있다. 저번 달과 이번 달 체중 변화예요. 영숙이 화면을 본다. 체중이 늘었네? 네. 그리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졌어요. 민규가 놀란다.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영숙이 감격한다.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계세요. 지은이 영숙의 손을 꼭 잡는다. 저녁이 되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한다. 어머니, 약재 우린 물 넣은 수정과예요. 지은이 수정과를 내온다. 영숙이 한 모금 마신다. 이제는 좋은 맛이네. 정말요? 응. 사랑의 맛이야. 가족들이 웃는다. 영숙이 지은을 본다. 지은아. 네. 앞으로는 내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어머니. 아니지. 엄마라고 해. 엄마. 두 사람이 앉는다. 민규도 함께 앉는다. 우리 정말 가족이네. 준호가 말한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열심히 치료받을게. 영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모든 오해가 풀렸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이 시작되었다. 똑똑똑. 시계 소리가 새로운 희망을 알린다. 같은 한옥마당에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 할머니, 수정과 준비됐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준호가 씩씩하게 말한다. 그래, 고마워. 영숙이 대답한다. 여전히 약간 야위어 보이지만 표정은 훨씬 밝다. 무엇보다 손떨림이 거의 사라졌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수정과를 준비했어요.
지은이 쟁반을 들고 온다. 특별한 수정과 네. 엄마의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면역력에 더 좋은 재료들을 넣었어요. 영숙이 컵을 받아든다. 한 모금 마신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다행이에요. 지은이 미소 짓는다. 그때 민규가 들어온다. 엄마, 지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장모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대요. 어떻게? 효과가 입증됐다고 해요. 곧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영숙이 놀란다. 정말? 네. 그리고 엄마의 경우도 완전간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완전간의. 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어머니, 지은이 기뻐한다. 정말 다 나으신 거예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민규가 설명한다. 물론 꾸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영숙이 눈물을 글썽인다. 친정 어머니 덕분이야. 그리고 지은이 덕분이죠. 민규가 아내를 본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은이 겸손하게 말한다. 영숙이 지은의 손을 잡는다. 지은의 손등에는 여전히 그 흉터가 남아있다. 이 흉터, 이제는 정말 소중해 보여. 어머니, 이 흉터가 나를 살렸어. 준호가 다가온다. 할머니, 그럼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건강해졌어. 야호! 준호가 기뻐 뛴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한다. 이번에는 친척들도 모두 모였다. 지은아, 정말 고생 많았어. 신우이 미경이 말한다.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그때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했어. 동서들도 사과한다. 사촌 고모가 일어선다. 지은아, 내가 그때 며느리들 유산 타령한 말 정말 미안하다. 고모님 괜찮아요. 아니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내가 잘못이었어. 친척 삼촌도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다 지은이한테 상처 줬지. 정말 미안하구나. 지은이 눈물을 글썽인다. 다 지난 일이에요. 가족들이니까. 영숙이 일어선다. 모두들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가족들이 조용해진다. 몇 년 전 나는 큰 실수를 했어. 어머니. 아니야, 지은아. 내가 말할게. 영숙이 계속한다.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몰아냈어. 가족들이 숙연해진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나를 용서해주고 끝까지 돌봐줬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 너는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한 딸이야. 지은이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두 사람이 앉는다. 모든 가족들도 함께 감격한다. 그때 준호가 말한다. 할머니, 그럼 이제 매년 추석마다 이수정과 마실 거죠? 그럼 우리 가족의 특별한 수정과니까. 영숙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밤이 깊어간다.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든다. 영숙이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있다. 달빛이 그녀를 비춘다. 하지만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다. 평화롭고 만족스럽다. 지은이 나온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그냥 좋아서. 좋아서요? 응.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지은이 영숙 옆에 앉는다. 엄마. 응? 제가 처음에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영숙이 지은의 손을 잡는다. 내 친정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고. 맞는 말이야. 영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너의 사랑도 수정과 한 방울 한 방울에 담겨 있었구나. 엄마,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켜줄 거지? 당연하죠, 엄마. 두 사람이 밤하늘을 바라본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그때 어디선가 똑똑똑 시계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이 아닌 희망을 알리는 소리다. 영숙이 중얼거린다. 정말 기적이야. 네, 한 방울의 기적. 그 작은 사랑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지은이 미소 짓는다. 맞아요, 엄마. 사랑은 정말 기적이에요. 화면이 서서히 감나무를 비춘다. 붉은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몇 년 전의 그 가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가을이다.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가족은 피보다 깊은 믿음으로 묶인다. 때로 그 믿음은 오해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으로 갈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지은이 보여준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한 방울에 담겨 있었다. 수정과 한 모금 한 모금에 약재를 다릴 때의 정성에 그리고 오해받으면서도 끝까지 돌봄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에 때로 기적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우리 곁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작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사랑이 모여 가족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한 방울의 기적이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연로드였습니다.